습관의 타파는 변화와 쇄신의 전제 조건이다. 위기는 이러한 조건을 제공해주는 변화의 유일한 원동력이다. 미국 컨설턴트 로버트 워터만의 말입니다. 궁, 즉, 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궁하면 다 통하는 법이라고 해서 궁즉통이죠. 그런데 정말로 결국 막다른 곳에 이르르면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궁즉통은 주역의 계사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원문은 조금 더 길어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설명해 보겠습니다. 궁즉변, 궁하면 변하게 마련이고 변즉통, 변하면 통하게 되는데 통즉구, 한번 통하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즉, 궁하면 저절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야 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결국 궁즉통은 변화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계속 시험에 매달리는 수험생을 재수와 삼수를 넘어 장수생이라고 부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궁하지 않을 리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낙방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변화하십시오. 변화는 곧 습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궁하면 통할까?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황동문 선생님의 몰입 영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만난 학교 후배 중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잘했거든요.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영어로 부리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졸업반으로 취직할 무렵이 되자 이 친구가 토익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토익 시험을 보면 500점도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토익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오른대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프리토킹도 다 되고 외국인 친구도 있고 술주정까지 영어로 하는 친구가 토익 점수가 안 나온다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 후배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자기 같은 케이스가 많이 있대요. 오늘 황동무 선생님은 우리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도 실제로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영어를 듣기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암기하는 읽기, 쓰기부터 시작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황동문 선생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듣기는 자전거 타기와 같은 암묵기억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하지만 알파벳을 통한 행위, 즉 읽기와 쓰기는 외현 기억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아기가 말을 배우듯이 듣자마자 이해하는 연습, 직청, 직해를 했다면 영어를 배우는데 암묵 기억이 작동하는 건데, 우리가 소위 한국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들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말로 해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현 기억이 한 번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로 넘어가요. 요컨대 직청, 직해를 하는 것보다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우리에게 그런 방법은 없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아이처럼 다시 처음부터 직청, 직해로 영어를 접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교수가 11살, 6살짜리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1년을 보내고 왔다. 첫째는 한국에서 영어를 웬만큼 배웠고 둘째는 알파벳도 모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된 쪽은 둘째였다. 영어를 전혀 몰랐던 둘째가 영어를 배우고 간 첫째보다 영어를 더 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는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했을 것이다. 일단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를 반복하는, 한마디로 암묵기억 위주의 학습을 한 셈이다. 그러나 첫째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읽기와 쓰기 위주의 학습에 이미 익숙해졌다.
읽기부터 배운 탓에 동생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반복하지 못했고 암묵기억에 의한 학습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다. 내 주변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꽤 많다.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정도 머물 경우에 한국에서 이미 영어를 배운 아이는 실력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데 영어를 아예 배우지 않고 간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읽기부터 배우는 방식에 대체 무슨 문제점이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글자를 배우면 우리 뇌에서는 그것을 단기적으로 전두엽에 저장했다가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 해마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 이것이 외현 기억이 만들어지는 원리다. 그런데 말하기, 듣기와 같은 기술이나 습관, 조건화에 대한 암묵 기억은 소뇌, 편도체 등에 저장된다. 외현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에 저장되는 것이다.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 글자를 매개로 언어를 학습하는 뇌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언어 습득에서 외현 기억의 역할이 커지고 암묵 기억의 효과는 떨어진다. 알파벳부터 배우면 듣고 말하는 능력이 좀체 향상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알파벳도 모르고 미국에 간 둘째가 영어를 웬만큼 배우고 간 첫째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더 뛰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읽기를 먼저 배우는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거울 뉴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다. 거울 뉴런이란 다른 사람의 특정한 움직임을 관찰할 때 활동하는 신경세포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덩달아 하품을 한다거나 신생아가 부모가 짓는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이 거울 뉴런 때문이다. 또한 아기가 어른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흉내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거울 뉴런이다. 영어를 어린 나이에 배울수록 발음이 좋고 나이 들어서 배우면 아무리 노력해도 발음이 좋아지지 않는다고들 한다. 사실 근본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거울 뉴런의 작동 여부에 있다. 그리고 거울 뉴런의 작동 여부는 영어 학습을 듣기로 시작하느냐, 읽기로 시작하느냐에 달렸다. 듣기로 영어 학습을 시작한 아이는 거울 뉴런이 잘 작동해서 원어민 발음을 똑같이 흉내내려고 한다. 아기가 모국어를 익히는 방식처럼 배우는 거다. 반면 읽기로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어른은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발음 기호나 알파벳 음가대로 발음하려고 한다. 잘 알겠지만 원어민의 실제 발음은 발음 기호나 알파벳 음가와는 차이가 있다. 영어에는 독특한 리듬과 억양, 강세가 있는데 이것을 잘 살리지 못하면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동료 교수 하나가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한다. 영어로 대화할 때도 마치 우리말을 하듯 막힘이 없다. 그런데 원어민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법은 완벽하지만 발음이 전형적인 한국식 발음이기 때문이다. 내가 미국에서 포스닥 과정을 밟고 있을 때 한국에서 지인이 방문했다.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지인이 자기도 영어 한마디 해보겠다면서 주문을 직접 하겠단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다. 그의 오렌지 주스라는 발음을 점원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발음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단순히 발음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다. 발음 하나로 출생지,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현재 사는 지역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눈동자나 머리카락 색깔, 입고 있는 양복보다 그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발음이다. 발음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영어 공부를 읽기로 시작한 대한민국 성인은 원어민 발음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이제라도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쉬운 단어와 문장을 반복해 들으면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 학습을 읽기로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했다. 글자를 먼저 배우면 암묵 기억으로서의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거울 뉴런이 잘 작동하지 않아 원어민처럼 발음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직독직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영어를 생활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이야기해보겠다. 영어 공부가 조금이라도 즐거워지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영어를 잘해야 하는 이유부터 찾는다. 내가 영어를 잘해야 하는 여러 이유를 쭉 나열해보고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을 뽑아 명확하게 처리한다. 이 이유를 근거로 영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되새긴다. 둘째, 원어민이 읽어주는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많이 듣는다. 영어 듣기용으로는 논픽션보다 픽션이 좋다. 꾸민 이야기가 더 재미있고 흥미를 끌기 때문이다. 재미를 느끼려면 이야기 자체가 흥미로워야 하지만 무엇보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기는 어렵다. 그러려면 스토리의 난이도가 적당해야 한다. 자기 실력에 맞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를 잘 찾아보면 2살짜리 아이용부터 초등학생, 청소년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어 듣기 콘텐츠를 구할 수가 있다. 셋째, 쉬운 영어 이야기책을 많이 읽는다. 쉬운 이야기책을 읽을 때 직독직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말로 해석하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어를 읽는 즉시 곧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영어 읽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다. 듣는 즉시 이해하는 직청직해와 읽는 즉시 이해하는 직독직해는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직독직해를 할 수 있으면 영어 듣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일상적인 회화를 원어민 발음으로 녹음해서 반복해 듣는다. 영어 말하기를 안목기억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선 일상에서 필요한 회화를 원어민 발음으로 녹음한 파일을 구한다. 그런 다음에 무한 반복 어플을 이용해서 이 녹음 파일을 반복해 들으면서 따라한다. 5번째, 단어와 수거는 듣기와 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운다. 새로운 단어와 수거를 익힐 때는 단어장을 만들어서 달달 외우지 말고 읽기와 듣기를 많이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우리말 단어나 수거를 일상 대화, 독서, TV 시청 등을 통해서 익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 6째,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 하루 1시간씩 1년간 공부해서 365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하루 10시간 한 달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365시간을 채우는 방식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이번 방학에는 다른 과목 말고 영어만 공부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계획을 실천하기도 쉽다. 즉, 하루에 1시간씩 1년간 공부한다는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한 달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영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는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면 초반에 몰입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몰입을 해야 한다. 즉, 자나깨나 영어 공부만 하려고 노력하고 영어 공부의 몰입도가 올라간 뒤에도 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영어에만 집중하면 영어 몰입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관련 뇌세포가 활성화돼서 공부 효과가 더욱 커진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많은 시냅스가 활성화된다. 학습 효율은 이렇게 활성화된 시냅스 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황동문 선생님의 몰입 영어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